안녕하세요. PPT 사용법 2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슬라이드 보기 형식, 슬라이드 다루기, 홈 탭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기본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슬라이드 보기 형식입니다. 슬라이드 보기 형식에는 기본 보기, 여러 페이지 보기, 읽기용 보기, 슬라이드 쇼 보기가 있습니다. 기본 보기는 내용을 편집할 때 사용합니다. 보기 탭에서 프레젠테이션 보기 그룹의 기본을 클릭하거나 또는 오른쪽 하단에 있는 기본 보기 단추를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슬라이드 보기는 슬라이드 전체 흐름을 파악할 때 사용합니다. 보기 탭에서 프레젠테이션 보기 그룹에서 여러 슬라이드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오른쪽 하단에 있는 여러 슬라이드 단추를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읽기용 보기는 애니메이션 효과나 전환 효과를 확인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기 탭에서 프레젠테이션 보기 그룹의 읽기용 보기를 클릭하거나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읽기용 보기 단추를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쇼 보기는 발표할 때 사용합니다. 저도 지금 슬라이드 쇼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쇼는 슬라이드 쇼 탭에서 슬라이드 쇼 시작 그룹의 처음부터 또는 현재 슬라이드부터를 클릭하여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는 오른쪽 하단에 있는 슬라이드 쇼 단추를 클릭하면 실행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쇼를 실행하면 이렇게 화면이 전체 화면으로 바뀌면서 시청자들이 좀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쇼를 종료하려면 키보드에서 ESC 단추를 클릭하면 됩니다. 슬라이드 보기 형식을 시연해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의 여러 가지 보기를 시연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상황은 기본 보기입니다. 보기 탭에서 기본을 클릭하거나 화면 아래쪽 기본 단추를 클릭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PPT를 작성하고 편집할 때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이번에는 여러 슬라이드 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탭에 여러 슬라이드를 클릭하거나 화면 아래쪽에서 여러 슬라이드 단추를 클릭하면 여러 슬라이드를 볼 수 있습니다. 아래 거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볼 때는 화면 전체, 슬라이드 전체를 흐름을 파악할 때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 휠을 움직이면 이게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의 진행 상황을 애니메이션이나 전환 이런 효과를 확인하려면 읽기용 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읽기용 보기는 보기 탭에서 읽기용 보기를 클릭해도 되고 화면 아래쪽에서 읽기용 단추를 클릭해도 됩니다. 그러면 슬라이드 쇼를 진행하는 것과 같은 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몇 장만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넘어갔고 이런 식으로 효과를 애니메이션 효과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슬라이드 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보기로 돌아가고요. 자, 두 번째 페이지를 여기 눌렀습니다. 제가 선택을 두 번째 페이지에 했습니다. 슬라이드 쇼에서 처음부터 하면은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고 현재 슬라이드부터 하면은 두 번째 슬라이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 화면에 있는 여기 슬라이드 쇼를 클릭할 수도 있는데 여기를 클릭하면은 현재 화면부터 가능합니다. 아래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네, 두 번째 페이지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 네, 여기서 클릭했을 때는 처음부터 시작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것을 선택하고 여기를 누르면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 위에 탭을 이용하면은 슬라이드 쇼에서 바로 현재 슬라이드부터 또는 처음부터 제가 이쪽 4번을 클릭했어도 처음부터 하면은 슬라이드 쇼는 처음부터 시작됩니다.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보이죠? 네, 이렇게 에, 파워포인트의 여러 가지 보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슬라이드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새 슬라이드를 삽입하는 것은 홈 탭에서 슬라이드 그룹의 새 슬라이드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레이아웃 변경은 슬라이드를 선택하고 홈 탭에서 슬라이드 그룹의 레이아웃을 클릭하고 옵션에서 필요한 형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슬라이드 복제는 선택한 슬라이드의 바로 다음에 같은 슬라이드가 삽입되는 것인데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고 거기에서 슬라이드 복제를 클릭하면 됩니다. 슬라이드 복사는 컨트롤 C 단축키를 누르고 다시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기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주로 붙여넣기 세 가지 옵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라이드 삽입과 레이아웃 변경, 슬라이드 복제, 슬라이드 복사 이 네 가지를 직접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삽입을 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제목 슬라이드 밑에 새 슬라이드를 삽입해 보겠습니다. 홈 탭에서 새 슬라이드를 클릭하면 이렇게 새 슬라이드가 삽입이 됩니다. 이럴 때는 앞에 있는 슬라이드와 같은 레이아웃이 적용이 됩니다. 레이아웃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제목 및 내용입니다. 여기에 제목을 입력하고 여기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다른 레이아웃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컨텐츠 두 개를 넣어 보겠습니다. 컨텐츠 두 개는 위에 제목을 넣고 아래 두 가지 사진 같은 걸 넣거나 다른 걸 두 개 넣으면 됩니다. 이번에는 비교 레이아웃입니다. 비교 레이아웃은 여기에 무엇을 비교를 할 때 여기에 비교 대상 A를 넣고 여기에 비교 대상 B를 넣고 그 다음 이 두 내용에 서로 비교되는 내용들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제목만 있는 것은 여기에 제목만 집어넣고 아래에는 다른 내용들을 삽입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빈 화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서식도 없고 여기에는 텍스트 상자나 사진이나 도형 삽입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캡션 있는 컨텐츠 이거는 제가 여기에서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예, 여기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는 제목을 넣고 여기 텍스트 설명을 하고 여기에는 그 대상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표가 될 수도 있고 차트 될 수도 있고 사진이나 비디오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복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화면은 지우고요. 슬라이드 자유자재로 다루기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복제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 다음에 새 슬라이드가 똑같이 복사되어 들어갑니다. 이것은 다른 위치로는 이동하려면 이거를 이렇게 이동을 해줘야 합니다. 슬라이드 복사도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거를 지우고 이번에는 슬라이드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슬라이드 복사는 제가 다른 파일에서 복사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 슬라이드를 제가 복사해 가겠습니다. 컨트롤 C 눌러서 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는 이쪽 파일에서는 검은색이었는데 지금 여기 파일에서는
그냥 하얀 바탕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붙여넣기 옵션을 보면 여기에 지금 대상 테마 사용해서 지금 저희가 여기 쓰고 있는 테마가 하얀 바탕이기 때문에 그냥 하향으로 나온 겁니다. 원래의 그 배경 서식을 그대로 적용하려면 두 번째 붙여넣기 옵션의 두 번째를 선택하면 원본 서식이 유지됩니다.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원래 서식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옵션이 있죠. 이것은 그림입니다. 그림을 눌렀을 때 어떻게 복사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선택한 슬라이드에 이렇게 그림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사할 때 이 세 가지 옵션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홈 탭입니다. 홈 탭에서는 클립보드 그룹의 서식 복사와 단락 그룹의 목록 수준 줄간격, 텍스트 방향, 맞춤, 그리고 그래픽으로 전환하기, 그리기 그룹에서 Shift 키를 이용한 도형 그리기, 도형 정렬, 윤곽선과 도형 효과 등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식 복사는 복사할 서식이 있는 텍스트를 선택하고 홈 탭에서 서식 복사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마우스 포인터가 브러쉬 모양으로 변경되는데 이때 서식을 적용한 텍스트를 드래그하면 서식이 적용됩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텍스트의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의 텍스트를 서식 복사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서식이 이쪽 서식처럼 똑같이 변경이 됩니다. 서식 복사를 직접 해보겠습니다. 복사할 서식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서식을 이 부분으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사할 서식이 있는 텍스트 선택하고 홈 탭에서 서식 복사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드래그 하는데 이렇게 하면 서식 복사가 되었습니다. 여기 서식과 여기 서식이 똑같이 되었죠. 예. 만약 이것을 서식을 복사할 구간이 여러 번 되면은 마우스 포인트를 여기에 두고 이것을 더블 클릭을 해주면 여기 한번 적용하고 이것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다른 곳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적용을 중지하려면 ESC를 클릭하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단락 그룹에서 목록 수준 조절하기, 텍스트 줄간격 조절하기, 텍스트 방향 맞춤, 스마트 하트, 그래픽으로 변환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록 수준 조절하기는 여기와 이쪽에 있는 이런 텍스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은 제목이 있고 설명이 있고 제목, 설명, 제목, 설명 있는데 다 같은 수준으로 되어 있어서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단락 그룹에서 목록 수준 늘리기, 줄이기 이런 것을 이용해서 적용해 보았습니다. 목록 수준을 설명에 해당하는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줄에 목록 수준을 늘린 결과 소제목과 설명, 소제목, 설명, 가독성이 훨씬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줄간격 조절하기는 이런 텍스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텍스트는 지금 줄간격이 너무 좁아서 한데 엉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단락 탭에 줄간격 조절하기에서 줄간격 1.5를 적용했을 때 글씨체는 좀 작아졌지만 줄 간격이 넓어져서 가독성이 훨씬 좋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락 그룹에서 단락 수준 조절하기, 줄간격 조절하기, 텍스트 방향과 맞춤, 그리고 스마트 하트 그래픽으로 변환하는 기능을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락 수준 조절하기입니다.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줄을 단락 수준을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줄을 드래그하여 선택하고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네 번째 줄, 여섯 번째 줄 드래그해서 선택했습니다. 홈 탭에서 단락 그룹의 수준 늘리기, 목록 수준 늘리기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비자의 필요성 아래로 소비자가 기본적으로 만족을 느끼는 상태 이렇게 수준이 한 단계 내려갔습니다. 만약 이거를 다시 수준을 수준을 줄이려면은 이것을 목록 수준 줄임을 클릭하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자, 낮춰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줄 간격을 조절해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 학생의 발표문에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글씨 간격이 너무 좁아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독성을 늘리기 위해서 이 개체를 클릭하고 줄 간격만 늘려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탭에서 단락의 줄 간격을 1,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좀 더 늘려 보겠습니다. 1.5. 네. 그러니까 글씨는 좀 작아졌지만 줄 사이 간격이 조금 있으니까 가독성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이번에는 텍스트 방향과 맞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텍스트 방향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가로로 되어 있지만 세로로도 가능합니다. 가로로 선택이 되어 있고 이번엔 세로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세로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도 같이 90도 전환해 보겠습니다. 이러면 세워서 봐야겠죠. 자, 270도, 270도 회전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방향이 반대쪽으로 옵니다. 또는 스택형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별로 안 써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원래 가로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맞춤을 볼 건데요. 텍스트 맞춤 위쪽으로 지금 맞춰져 있는데 중간 별로 차이가 안 나네요. 좀 차이를 보기 위해서 여기 두 줄 정도 삭제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가운데 맞춤이 잘 보이죠? 자, 이번에는 아래줄 맞춤으로 해볼게요. 아래쪽 맞춤. 그러면 어때요? 아래쪽으로부터 차곡차곡 채워지죠? 이번에는 스마트 아트 그래픽으로 변환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텍스트로도 충분히 전달이 잘 가능하지만 좀 더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 스마트 아트 그래픽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이 개체를 클릭해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아트, 이렇게 그래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가능하고, 이런 것도 가능한데 이거는 좀 잘 안 보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소비자의 필요해서 딱 설명이 나오고 소비자의 욕구에서 설명이 나오고 교환 설명이 나오고 굉장히 가독성도 높고 전달력이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홈 탭에서 그리기 그룹의 시프트를 이용한 도형 그리기, 도형 정렬, 채우기, 윤곽선, 효과 옵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Shift 키를 이용하면 정다각형, 원, 직선 등을 그릴 때 매우 편리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홈 탭의 그리기 그룹에서 도형을 클릭합니다. 먼저 사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사각형을 Shift 키를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갑니다. 근데 정사각형을 그리려면은 이것이 정사각형인지 확인하기가 어렵지만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하면 사각형이 정사각형이 잘 그려집니다.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동그라미,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원이 아주 예쁘게 그려집니다. 직선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가로 직선입니다. 네, 아주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세로 직선을 그려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세로 직선 이렇게 그었을 때는 이것이 삐뚤빼뚤하게 갈 수 있는데 Shift를 누르면 예, 정확하게 수직선으로 보입니다. 이것들을 이용해서 정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렬에서는 동그라미와 화살표를 가지고 정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 위에 원이 들어간 모양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개를 같이 선택을 합니다. 정렬해서 맞춤, 아래 맞춤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를 클릭한 상태에서 정렬, 맞춤에서 가운데 맞춤을 가겠습니다. 다시요. 컴퓨터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 위에 동그라미가 올라가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도형 채우기를 해보겠습니다. 도형 채우기는 클릭하고 여기 도형 채우기에서 다른 색깔을 채울 수도 있고요. 또는 채우기 없음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두 개의 개체에 똑같은 색깔을 입히려고 한다면 여기에서 같이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도형 윤곽선을 보겠습니다. 도형 윤곽선은 여기에서는 윤곽선과 채우기 색상이 똑같아서 윤곽선이 있는지 잘 안 보이지만 채우기에서 채우기 없음을 해보면 윤곽선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윤곽선은 색깔을 여기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색깔을 바꿀 수 있고 두께도 바꿀 수 있습니다. 두께 지금은 얇으니까 좀 두껍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기 윤곽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효과 옵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각형을 클릭하고 도형 옵션에서 여기 도형 효과를 클릭하고 여기에서 두 번째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사각형이 아주 모서리가 딱 지고 입체감이 있게 생겼습니다. 동그라미에는 다른 옵션 효과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네, 그림자까지 들어간 3차원적인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효과 옵션에서 그림자, 반사, 네온, 부드러운 가장자리, 입체 효과, 3차원 회전 이런 것들을 필요에 따라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체 묶기를 해보겠습니다. 개체 묶기는 여기에 열십자가 되어 있는 이 두 개를 같이 쓰고 싶은데 항상 이렇게 표현해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죠. 이거 두 개를 하나의 개체처럼 묶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고 정렬에 들어가면 개체 그룹의 그룹화가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두 개의 선이 하나의 개체처럼 인식이 됩니다. 밑에 있는 이 도형 육각형은 모서리가 있는 이 육각형은 하나의 개체처럼 보이지만 선택을 하면 두 개의 삼각형이 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묶어 보겠습니다. 정렬해서 개체 그룹 묶기를 하면은 이제는 이것이 하나로 인식이 됩니다. 이러한 개체 묶기는 도형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기 그림과 그림에 대한 설명문 이런 것도 묶을 수 있습니다. 두 개를 같이 선택을 하고 똑같이 그룹에서 들어가 그룹화를 하면 그림과 그림에 대한 설명이 하나의 개체로 인식이 됩니다.
잠깐 쉬어가겠습니다.